네, 지금 임대인분의 이중계약으로 인해 그것에 이제 화가 나셔서 이거를 이제 민사나 형사로 나아가고 싶은 어떤 질문이 조금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음, 전세 대출을 받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고 전세 계약 후 필요 서류 등을 임대인에게 요청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와 연락 회피로 질질 끌다가 은행 측으로부터 이중 계약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질문자님은 얼마를 돈을 보냈는지 지금 알 수는 없는, 얼마를 계약금을 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따 계약금을 이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내용 증명도 몇 번 보냈고 지급명령 준비 신청까지 했다가 선처를 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6월 15일 지급명령 도착 절차 안내 전자소송 안내 발송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소송은 지금 진행 중이신 걸 보니까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법률 대처는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어 부동산 측도으로 계약서상 6조에 따라 100이 2200만원 지급명령 신청하였습니다. 아, 거기 부동산 측에서 도와주셨군요. 그러면 계약금이 1100만원이었네요. 부동산 측에서도 6조에 해당돼 100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변호사분 말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게 정확할까요? 자, 100을 받고 안 받고는 물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임대인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이 A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질문자님 을에게 매매 계약을, 매매 계약, 전세 계약? 잠깐만. 전세 계약이군요.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 이제 뭐 절차를 진행하려고 계약금도 이제 보냈어요. 1100만 원. 계약금도 보내고 이제 들어갈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 되니까 딱 여기를 딱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을 문의하고 쫙 대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물건이 계약이 됐다고 하네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계약이 또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쪽에서 아마 먼저 이쪽에서도 전세자금 대출 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 은행에서 안 것 같긴 한데 이 병에게 이미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을은 소유자 갑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되지도 않고 뭐 이거 뭐 돌려줄 것처럼 뭐 얘기를 하는데 안 돼요. 뭐 계약금 받은 거 돌려줄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돌려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을은 화가 나니까 이, 이 갑을 상대로 어떤 형사 고소를 하고 싶은 건데 일단 형사 고소는 되기 위해서는 을님도 이 A 물건에 대해서 이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 정도 되면 이게 뭐 형사 고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배임이나 이런 것들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딱 계약서라는 거는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금을 냈는데 임차인의 의사로 파기가 되면 그 계약금은 포기하는 거고 갑의 사유로 이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경우에는 받은 것 플러스 100을 상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접근을 하면 지금 갑은 을에게 100을 상환해야 될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변호사님께서는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니까 그게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아마 법률 그 법 조항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갑은 의도적으로 을을 무시하고 병에게 계약했다는 거는 병이 더 계약 조건이 더 좋았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이쪽을 한 것 같고 1100만 원 정도 돌려주는 거 또는 100을 상환하는 것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100을
상환하는 것까지 계산을 하더라도 병의 조건이 더 좋았으니까 병까지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갑은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어떠한 피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갑님이 아니 지금 질문자 을님이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그 크게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만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즉 호갱으로 약간 본 듯한 약간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은 최대한 을에게 시간을 끌고 원금 정도만 줘도 다행인 거다라고, 너는 그렇게 알아라 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을님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갑은 제가 봤을 때에는 갑은 추후에 을님이 계속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이 갑 물건에 가압류나, 그러니까 갑님의 재산에 가압류를 최대한 찾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건에 가압류를 해 놓으신 다음에 기존 보증금, 그 계약금 넣으신 1,000만원과 배액금 1,000만원, 총 2,200만원과 변호사비,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비 같은 것들을 총으로 이제 가압류 하셔가지고 돌려받으셔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봐도 이런 갑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합법적으로 현금화 해가지고 돌려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대처를 변호사까지 의뢰해서 하시는 거 보면은 참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담보만 괜찮다면은 꽤, 물론 지금 1,100만 원에 대한 기회비용은 이르실 수는 있지만 1,100만 원은 그냥 예금 들었다 생각하시고 1,100만 원과 1,100만 원을 더 받고,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은 이제 가압류된 금액이, 예를 들어 담보 금액이 이제 좀 크다면 변호사비는 다 빼실 수가 있거든요. 내 손에 하나 없이 변호사비를 다 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분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형사고소가 아까 안 되는 게, 계약서에서의 그 계약금이라는 거는 해약금의 개념이 있어서 내가 계약금을 넣었는데 내가 취소하고 싶으면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거고, 내가 계약금을 넣었는데 상대방에서 그걸 취소하게 되면 배액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이 해약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해약금이라는 성질을 알기 때문에 다른 데 그냥 계약한 거예요. 더 좋은 조건에. 그래서 이거는 형사고소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